당신은 믿어본 적 있나요? 단 하나의 북소리가 겨울을 녹일 수 있다고? 얼어붙은 계곡 한가운데 오래전에 잊혀진 축제가 있었던 그곳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봄의 부활을 위한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요? 한국 깊은 산속 화연이라는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몇 달씩 이어지고 사람들은 달력을 보며 봄을 기다리기보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봄을 부르는 북소리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도 그 북소리도 몇 년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여듯 작은 소녀 하윤이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을 심는 아이, 음악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믿음과 전통, 그리고 겨울 끝자락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씨앗을 뿌리다. 섬은 겨울이 끝날 줄 모르는 한 마을이 있다. 멀고 외진 계곡 속에 자리한 그 작은 마을은 흰서리가 나뭇잎마다 스며들고 매서운 바람이 사람들 마음 깊숙이 파고들 만큼 추운 곳이다. 그곳 사람들은 달력을 보지 않는다. 대신 바람의 방향, 얼음 아래에서 들려오는 개울물의 속삭임, 그리고 무엇보다 봄을 부르는 북소리로 시간을 느낀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순수한 울림으로 북을 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야 눈이 녹고 봄이 돌아온다. 하지만 아무나 그 북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택받은 자는 깨끗한 마음뿐 아니라 음악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영혼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수년이 흐르도록 그 북은 울리지 않았다.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봄을 알리는 축제도 잊혀졌다. 북을 메고 행진하던 기억, 민요를 부르던 목소리, 설날 밤 불꽃이 타오르던 풍경도 모두 노인들의 기억 속 조각이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북축제를 모르고 민속 노래도 달빛 아래 춤추던 밤도 알지 못했다. 마을은 침묵 속에, 냉기 속에 묻혀 있었다. 그 눈 덮인 마을에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소나무 집이 하나 있었다. 웃음소리는 드물었지만 언제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를 다듬는 소리, 북을 두드리는 낮고 깊은 울림. 그 집에는 백장인과 그의 딸 하윤이 살고 있었다. 백장인은 전통 북을 만드는 마지막 장인이라 불렸다. 그의 딸 하윤은 집 천장에 걸린 북들을 보며 눈을 반짝이곤 하는 조용한 아이였다. 하윤은 내성적인 소녀였다. 어머니는 몇 해 전 겨울 끝자락의 한파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두 사람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고르고 짐승의 가죽을 다루며 묵묵히 조상의 업을 지켜왔다. 마을 사람들은 백장인을 여전히 존경했다. 그는 대지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장인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 역시 북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너무 늙었단다. 그는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세월 따라 무거워졌지.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하윤은 이상할 만큼 강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 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축제의 음악은 다시 마을을 채울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작고 약한 자신이라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밤마다 아버지가 잠든 뒤 하윤은 조심스레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북틀은 들지 못했지만 그녀는 낮 동안 아버지의 손을 눈으로 따라하며 모든 과정을 기억했다. 느릅나무로 북틀을 만들고 소가죽을 말리고 가열에 나무를 비틀림 없이 만드는 법, 가죽을 팽팽히 당겨 울림을 살리는 법, 그리고 용과 구름 무늬를 새기는 방법까지 모두 기억했다. 하윤에게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영혼이자 조상과 자연, 생명의 연결고리였다.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문 앞에서 웃고 있는 듯했고 마을이 눈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강풍은 골짜기를 휘감고 나무들은 얼어붙어 부서질 듯했다. 눈은 너무 두껍게 내려 산길이 모두 묻혔고 사람들은 밭에도 나가지 못했다. 축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아버지 백장이는 병에 걸렸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열에 시달렸고 입술은 갈라졌다. 약초사들은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북 제작을 이어갈 자도 보이지 않았다. 몇몇은 도구를 팔고 작업장을 철거하자고 말했다. 이젠 북축제도 추억일 뿐이야. 하지만 하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을의 전통마저 영원히 얼어붙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매서운 겨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의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남은 나무 조각들을 골라내고 차가운 눈 속에서 가죽을 말렸다. 손이 얼어붙고 작업 중 기절한 날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맴돌았다. 좋은 북을 만들고 싶다면 땅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북에는 혼이 깃들어야 해. 그리고 순수한 영혼만이 그 혼을 울릴 수 있단다. 하유는 믿었다. 사랑을 담아 북을 만든다면 그 북은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오래도록 잠든 것을 깨울 수 있으리라고. 가장 추운 밤, 둥근 달이 하늘에 걸린 그날, 그녀는 마침내 첫 북을 완성했다. 예전의 축제 북보다는 작았지만 용과 구름 문양은 살아 숨쉬듯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을 회관 앞마당, 눈이 덮인 넓은 광장 한복판에 놓았다. 설날 밤, 모두가 추위를 피해 문을 닫고 있을 때 하유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북을 안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첫 북소리를 울렸다. 둥. 북소리는 작지만 묘하게 울림이 길었다.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퍼졌고 안개를 지나 집들을 넘고 저 멀리 숲까지 닿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북소리. 마치 심장박동처럼 울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제비 한 떼가 날아들었다. 눈 내리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봄의 신호를 보냈다. 회관 지붕 위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바람 속에서 흙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윤이 보였다. 여위고 작지만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북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고 진실되게, 마치 잊혀진 신을 불러들이듯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노인, 어린이, 어른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둘러싸고 북소리를 들었다. 수년 만에 북축제가 되살아났다. 요란한 의식이나 무대 없이 오직 한 명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북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기억, 믿음의 혼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날 밤이야말로 수년 만에 진정한 봄이었다고. 눈은 더 빨리 녹았고 계곡물은 속삭이며 흘렀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새싹이 솟았다. 그리고 하유는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북을 쳤다. 아버지는 병중에서도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축제를 되살린 것만이 아니라 희망과 전통을 다시 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북을 두드려 보물물 부른 작은 소녀의 전설을. 그 이야기는 마법이 아니라 바로 손과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진심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전설이다. 본 이야기. 고대 축제를 깨우는 여정. 그해 겨울은 그야말로 가혹하고도 이상하리만치 길었다. 눈은 산길을 흰 보석처럼 덮었고 회관의 지붕까지 하얀 이불 세탁하듯 뒤덮어 마을을 얼어붙은 침묵 속에 가뒀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뛰어놀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한기의 잠에 빠진 듯했다. 산허리에 자리한 작은 집안 하유는 거의 꺼져가는 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백장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주 기침했다. 과거에는 힘차게 북을 들었던 그의 손은 이제 가늘고 떨리고 있었다. 하유는 아버지를 무적이라 믿었다. 땅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인이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적조차 깊은 잠에 빠져가는 듯 보였다. 하유는 소중한 것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북축제. 하윤이 어릴 적 전해 들었던 축제의 기억은 겨울을 깨우는 북소리와 함께 등불 속 춤과 노래, 그리고 뽑힌 사람이 치던 거룩한 식직전 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몸이 약해지면서 축제는 해마다 취소되었다. 마침내 마을 달력에서 사라졌고 전설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축제를 전설쯤으로 여겼고 정신과 기술, 영혼 모두를 갖춘 이는 없다라며 단정지었다. 하지만 12살의 하유는 달랐다. 그녀에게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의 숨결이었고 대지의 목소리였으며 봄을 부르는 선율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녀는 믿기로 했다. 아무도 북을 울리지 않을 때 그녀가 배워서 울리기로 했다.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질 때마다 하유는 몰래 작업장으로 향했다. 낡고 곰팡이 핀 나무집 안에는 수북이 쌓인 먼지, 오래된 대패, 북틀, 굳어버린 가죽 조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눈에는 잊힌 보석처럼 빛났다. 작은 손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아버지가 남겨둔 소나무, 느릅나무, 피부가 단단한 가죽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스스로 톱도 대패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수년간 지켜봤던 아버지의 손길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나무의 수분을 타는 소리로 파악하고 가죽의 향으로 나이를 가늠하며 용과 구름 문양을 새기던 세밀한 손길까지. 어느 밤 그녀는 작업장에 앉아 두 손이 얼어붙고 눈물이 고이는 가운데도 묵묵히 나무를 치며 작업했다. 가죽은 벌어지고 살갗은 뜯기고 핏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작업할 때마다 속삭였다. 아버지를 대신할 거야. 봄을 깨울 거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나무 치는 소리에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는 작업장을 보며 불평했다. 애가 뭘 안다고 큰 북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날뛰면 우리 걱정만 늘어날 뿐이야. 어떤 이는 전통을 모독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아버지가 그립지 않아서 미친 짓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윤은 개의치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면 전통은 사라질 거야. 그녀가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북외형을 만드는 일이었다. 먼저 부패하지 않고 고르게 두터운 나무를 골라 작은 불로 수분을 제거한 뒤 대패로 매끄럽게 다듬고 중심을 둥글게 파는 일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도 하윤은 손에서 연장을 놓지 않았다. 메마른 골짜기엔 그녀의 도구 소리만 박자처럼 울렸다. 그 다음은 영혼을 품은 북소리의 핵심, 가죽 작업이었다. 아버지의 말로는 건강한 소의 가죽만을 골라 3번 햇볕에 말리고 하룻밤 이슬에 담가야 한다고 했다. 하윤은 그 말을 지켰고 마침내 가죽을 틀에 팽팽히 고정했다. 눈물이 났다. 지친 탓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고 꿈속에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죽 위에 용과 구름 문양을 새겼다. 용은 부활을, 구름은 계절의 변화와 축제의 재림을 상징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라 대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북이 완성된 날은 이상하리만치 눈이 가장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북만 만들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첫 장에 북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설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녀는 입은 옷 속에 담요를 두르고 완성한 북을 움켜잡고 마당으로 나갔다. 하얀 눈 위에 그녀는 북을 설치하고 눈을 감았다. 둥, 첫 장의 북소리는 작고 낮았다. 그러나 묘하게 울림이 길었다. 안개 속을 지나 하늘을 가르고 집을 넘어 숲으로 퍼졌다. 둥, 마치 땅의 심장처럼 울렸다.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눈 덮인 밤하늘을 가로질러 제빗대가 날아갔다. 설원 위에 봄의 징표였다. 회관의 지붕 위 눈이 천천히 녹았고 흙냄새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문을 연 뒤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린 북소리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다. 하윤은 계속 북을 쳤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은 작은 제북을 들고 박자를 맞췄다. 젊은 여인은 잊혀진 민요를 조용히 불렀다. 모두가 북소리에 마음을 열고 오래 잠들었던 축제가 조용히 되살아났다. 북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기억, 믿음이 담긴 생명체였다.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진정한 봄이었다. 눈은 빠르게 녹았고 계곡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얼음 속에서도 새싹이 돋았다. 이후 매일 아침 하윤은 북을 울렸다. 병환 속의 아버지는 침대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축제를 들렸을 뿐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하얀 눈 속에서 봄을 부른 작은 소녀. 그 이야기는 마법이 아니다. 바로 손과 믿음, 다음 세대의 순수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절정과 결말, 음악이 전통을 잇다. 그해 섣달 그 돔날 밤 하윤이의 북소리는 단지 눈밭이나 고요히 잠든 지붕을 울린 것이 아니었다. 전통을 믿는 마음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의 가슴까지 조용히 떨리게 만들었다. 차디찬 겨울밤 의식의 북이 울리자 고요했던 대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갈라지듯 흔들렸다. 묵직하고 깊으며 따뜻한 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치 대지와 하늘의 심장이 어린 소녀의 단단한 손끝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 첫 울림과 함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몇 달간 얼어붙어 메말랐던 땅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녹기 시작한 눈 밑에서 초록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마치 100년을 자던 생명이 다시 깨어난 듯. 눈송이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대신 따뜻한 봄날의 안개가 산과 숲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을의 아이들조차도 북축제를 기억하지 못했던 아이들조차도 북소리를 따라 눈을 크게 떴다. 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저건 봄의 소리야? 엄마는 미소 지으며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대답했다. 그래, 얘야. 우리 마을에 봄이 오는 소리란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를 무렵 하윤이의 북소리는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몇 번을 두드렸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도 몰랐다. 단지 부모님과 조상님들로부터 흘러온 어떤 신성한 흐름이 자신의 손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목수였던 노인은 먼지 쌓인 작은 북을 꺼내 리듬을 맞추었고 예전 축제의 요리사였던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옛 민요 한 소절을 조용히 불렀다. 잊혀졌던 노랫말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다.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북소리 울리면 봄이 손에 닿고 용이 하늘을 날고 구름은 봄의 고향으로. 노래가 북소리에 닿고 북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긴 겨울잠에 빠졌던 마을이 마법처럼 깨어났다. 음력 새해 첫날 정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축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연출도 없고 지휘자도 없었다. 단지 같은 염원을 품은 마음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마을 정자에 깃발이 다시 걸렸고 예년 제례에 쓰이던 옛 비단 장식들이 세탁되고 햇빛에 말려 대문과 처마마다 걸렸다. 아이들은 북장단에 맞춰 춤을 익히고 노인들은 축제 옷을 꺼내 입은 채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정자에 나왔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소년처럼 빛났다. 하윤이 만든 북은 마을 정자 한가운데 놓였다. 이제 아무도 그 북을 어린아이의 북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봄을 부르는 북이었다. 그날 오후 북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집집마다 북 하나씩, 마치 마을 전체가 전통 악단이 된 듯했다. 골목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초가집에서도 온 마을이 마른 대지를 적시는 샘물 같은 따스한 소리로 가득했다. 마을 이장은 정자 한가운데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올해의 축제는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대지의 마음을 두드려 깨운 것입니다.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가 처음 소리를 울릴 때까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하윤 여전히 북채를 쥐고 있는 마른 소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봄의 새싹으로 엮은 월계관을 그녀의 머리에 씌웠다. 한 할머니는 전통의 불씨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상징, 보랏빛 비단띠를 건넸다. 아이들은 줄지어 나와 북을 함께 두드렸다. 그 순간 하윤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그날 밤 북축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밤하늘 위로 어디선가 오색 구름이 펼쳐졌다. 마치 전설 속 용이 약속한 기적처럼. 등불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 빛이 제래 북을 비췄고 북의 가죽은 초승달처럼 은빛을 반사했다. 북소리는 산기슭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녹았다. 두껍던 얼음이 물로 변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정자 앞 복숭아 나무에 첫 꽃봉오리가 피어났다. 생명이 깨어났고 자연이 되살아났다. 하윤의 아버지 백씨는 여전히 병약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정자에 나왔다. 그는 조용히 축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이 전통이 나와 함께 사라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저 아이가 되살렸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위해서.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상 대대로 전해지던 의식의 북채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네가 다음 북의 수호자다, 하윤아. 다음 세대를 위한 봄을 부르는 사람이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단 한 줄기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닌 신성한 감동이 그녀의 심장을 울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화연마을, 눈 덮인 골짜기 속 조용한 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북축제를 되살려낸 장소가 되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북 만들기, 의식춤, 등불 장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방송국은 취재를 했으며 문화 연구자들도 방문했다. 하지만 이 축제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는 영상이나 홍보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순수한 믿음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의 마지막 밤, 하윤은 첫 북소리를 울린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서 두드리지 않는다. 그녀의 북소리는 마을 전체를 하나로 엮는 신호가 되어 모두가 함께 봄의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한다. 저 아이는 전설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야. 축제를 깨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운 거야.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손길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음악은 낡은 북소리든 소박한 노래든 조그마한 심장의 울림이든 과거와 현재를, 사람과 사람을,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다. 음악은 형태없는 실이지만 가장 질긴 연결고리이다. 사람과 사람, 어제와 오늘, 겨울과 봄을 북소리 하나에 이어준다. 하윤은 단지 북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을 다시 일으킨 아이였다. 전통의 메시지와 가치, 하나의 북소리가 온 마을을 깨우다. 사람의 일생에서 누구나 기적을 마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 기적은 화려한 마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것에서 피어난다. 눈 내리는 밤의 한 번의 북소리, 아이의 희망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굳건한 마음에서 말이다. 하윤과 오래된 북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봄의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속삭인다. 전통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들어 있는 씨앗이며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다. 전통, 공동체, 마음속 깊은 잠 화연 마을에서 북축제는 한때 봄의 영혼이었다. 하지만 겨울이 길어지고 옛 세대가 하나둘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현대의 꿈을 잡아 마을을 떠나면서 그 축제도 외로운 노인처럼 조용히 잊혀져 갔다. 새해를 맞이하는 소리였던 재래용 북은 이제 낡은 나무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었다. 사람들은 북의 가죽을 만드는 방법도, 민요의 가락도, 설날 밤 등불 아래 마을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던 그 감정조차도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전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기억 속에, 땅 속에, 시간의 부스러기들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손길, 순수한 영혼이 닿기를 기다리며. 하윤. 뿌리를 사랑하는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은 소녀 하윤이 조용히 아버지에게 북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허황된 꿈만 꾸는 아이로 여겼다. 그녀는 힘도 지위도 없었다. 오직 작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옛날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심이 있었다. 다시 한번 온 마을에 봄을 불러오는 북소리를 울리고 싶은 소망,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었다. 하윤이 눈 내리는 밤에 북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자연뿐만 아니라 어른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믿음까지 깨운 것이다. 전통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말이다. 하윤이 특별했던 이유는 북을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통은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살아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보존은 박물관, 대학, 방송 프로그램의 몫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화연마을의 이야기는 말해준다. 전통은 유리 진열장이나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속에 존재한다고. 마을 전체가 하윤과 함께 북을 두드리고 어르신들이 옛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들이 재래북 주위를 돌며 춤출 때 그때 비로소 전통은 다시 살아 숨쉬게 된다. 리허설도 마이크도 필요 없다. 각자의 마음으로 한 소절씩 보탤 때 그리움과 희망이 어우러진 합창이 완성된다. 공동체 정신, 겨울을 녹이는 불꽃 전통을 지켜내는 일은 개인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윤은 불씨를 지핀 존재였지만 그것을 불꽃으로 키운 것은 공동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와 기억을 되살렸다. 더 이상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과 마음 그리고 북소리로 봄을 만들어냈다. 그 해의 북축제는 관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를 향한 시골 마을 전체의 진심이었다. 집집마다 북을 두드리고 각자가 민요를 부르고 아이들이 용과 구름 무늬를 그릴 때 그것은 단순한 문화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또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민속 음악을 통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끈이다. 이야기 속의 북소리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감동으로 물들였다. 그 이후 매년 열리는 북축제는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현대 아이들의 춤이 더해졌고 북연주에 새로운 악기가 섞였고 등불도 석유 대신 건전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마음을 다해 북을 두드리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그 의미만은 그대로였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 민속 음악과 현대적 기쁨이 어우러질 때 전통은 늙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새롭게 이어가는 세대가 있다면 북 한 번, 마을 전체에 봄이 피어난다. 하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남는 것은 눈이 녹거나 축제가 성대했다는 것이 아니다. 한 소녀가 정자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북을 안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는 순간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그 모습이다. 그것이 진짜 봄이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계절. 그 첫 북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작지만 수많은 동심원을 퍼뜨리며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이웃 마을, 다른 세대들까지 번져갔다. 결론, 전통은 죽지 않는다. 다만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 어디에서든 진심 어린 북소리 하나면 전통은 다시 살아난다. 겨울 뒤의 봄처럼. 이 말은 단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오늘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젊은 세대가 쉽게 뿌리를 잇는 시대에 전통을 지키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으로 채워진 여정이다. 당신이 장인이 아닐 수도 있다. 북을 두드릴 줄 몰라도 괜찮다. 하지만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하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바람 부는 오후에 미묘한 소절을 흥얼거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다. 전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뿌리의 울림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다. 전통, 오래된 북소리처럼 도시의 소음 속에 묻힐 수도 있지만 누군가 걸음을 멈추고 손을 북 위에 얹고 마음을 담아 한번 울린다면 그 소리는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전통은 봄처럼 잠들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윤은 세상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을에 남겨진 작은 축제를 지켜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 어린 북소리가 공동체를 다시 숨쉬게 했고 자연을 움직이게 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가슴마저 울리게 했다. 우리는 현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뿌리의 뿌리를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 장인 정신 하나하나, 민요의 한 소절 한 소절, 낡은 북의 한 번의 울림까지 모두 다 문화라는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첫 번째 박자를 울리기만 하면 온 세대가 그 소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 전설을 심는 아이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향한 외침이다. 진심 어린 북소리 단 한 번이면 전통은 다시 살아난다. 겨울 끝의 봄처럼.